박사님, 요즘 엄마들이 성조숙증에 대해서 또 성조숙증이 있으면 키 크는 거에 대해서 또 키가 크는데 이게 주사를 맞춰야 되는지 어쩌야 되는지 고민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조숙증이라는 게 네. 여자아이가 만 8세 이전에 그리고 네네.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 9세 이전에 네.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에 네네네. 그리고 혈액에 이 성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을 때 네. 우리가 그거를 성조숙증이라고 진단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성조숙증이 나타나면 즉 네. 성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으면 성장 호르몬과 함께 성호르몬이 조기에 작용을 하면서 키가 빨리 커요. 그리고 네네. 나서 어느 순간 성호르몬은 빨리 끊어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키가 남들 뭐 한 17, 18세까지 큰다 그러면 네. 그 아이들은 조금 조기에 예를 들어 네. 14, 15세에 거의 키가 완성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키가 좀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 그게 유전적인 거나 뭐 환경적인 거랑 연관이 있어요?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그렇게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데이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음. 사실 그게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느껴지진 않고 네네.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체 신장이 좀 허약하게 타고난 네네. 아이들이 요즘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먹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식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뭐 요즘 간편하게 진짜 인스턴트도 막 먹고 싶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스턴트라든지 또는 햄 종류라든지 네. 고기, 육류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인체의 성호르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특히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가열했을 때 네네네. 나오는 이런 환경 호르몬들도 네. 성호르몬을 자극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가 좋지 않거나 또는 네네. 너무 육류만 위주로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성호르몬이 자극돼서 성조숙증이 조금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 아이는 좋은 음식만 먹이는 엄마들도 많잖아요. 네네. 인스턴트도 안 먹이고 라면도 안 먹이고 막 이렇게 먹는데 아기가 성조숙증에 돼 있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이는데도 아이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그건 이제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음. 신장의 기능이 좀 허약하게 타고난 아이로 봤다 그랬잖아요. 아, 이제 신장이라는 것은 인체에 음기와 양기가 있을 때 네네. 신장의 음기가 부족하게 태어난 아이. 그래서 평소 때 약간 열이 잘 통하는 아이들이 예, 예. 예를 들어 과로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전자파 같은 걸로 네네. 이런 것이 자극이 됐을 때 이 열이 가중되면서 네네. 이 호르몬 기관이 조금 더 빨리 촉진되면서 네. 이런 성조숙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신장의 음액 진액을 좀 보충해주고 허혈을 좀 완화시켜주는 동양의학적인 치료가 의외로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우리 애들을 기운나게 한다고 막 홍삼 먹이고 또 뭐 녹용도 먹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네. 성조숙증이라는 것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신장이라든지 이 부신의 기능이 나이에 비해서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에 열이 좀 떠게 돼요. 근데 그렇게 열이 떠 있는 경우에 홍삼으로 열을 주고 녹용으로 막 아궁이에 불을 때 네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더 끌어 넘치겠잖아요. 그러면 초경이 더 빨리 나오겠지.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거? 성조숙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녹용이나 홍삼 같은 즉 열을 주는 약재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애기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네. 현재 뭐 한 7, 8살에 네. 아이가 막 유방이 커지고 머리에 냄새가 나고 음모가 자라기 시작해. 네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그걸 조금 억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라고 네. 한다면 만약 인스턴트라든지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 아이라면 네네. 먼저 해독할 수 있는 영양소 예. 그게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오메가3로 세포막을 약간 보들보들하게 해가지고 독소가 좀 나오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산균을 넣어가지고 장내에 있는 독소를 좀 없애줘야 네네네. 됩니다. 그리고 엽록소를 넣어가지고 혈액 중에 있는 이 독소들을 흡착해서 빼내줘야 합니다. 즉 독소를 조금 해결해 주는 것이 성조숙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닌 신장의 음기와 양기 중에서 음기가 현저히 부족해서 열이 동하는 경우라면 네. 그때는 신장의 음기를 약간 보충해 주면서 허혈을 완화시켜 주는 즉 부신과 신장 그리고 간에 뜬 열을 약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성조숙증 현상이 좀 완화되게 되겠죠.
어떤 아이가 있었었냐면 네. 아이가 한 9살인데 네. 유방이 커지기 시작해. 그리고 네. 머리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 네네네. 엄마가 저한테 네네. 우리 아이는 아직 초경을 하면 안 돼요. 네네. 아직 스스로 앞가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해가지고 그때 한약을 열흘씩 한 2번 정도 쓰고 나서 그 아이의 이 유방이 약간 풀어지면서 머리에 냄새도 덜해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몇 달 정도 지나서 그 엄마가 다시 와서 쌤 요새 다시 좀 시작되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또 한두 번 먹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약을 먹이는 것만으로 한 2, 3년 정도는 이 2차 성징이 덜 오게끔 막을 수 있었었죠. 네. 그럼 선생님 애기들도 한약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8세 이전의 애기들도 먹을 수 있고 네. 고맘때도 다 한약을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세 이전이든 이후이든 지금 현재 성저수증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 방금 말했던 독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네. 신장 기능이 허약합니다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든 성저수증의 현상을 좀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죠. 선생님 그런데 엄마들이 일단 성조숙증이 나타나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무조건 의사 선생님이 이건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 성조숙증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네. 원칙을 지켜야겠죠. 만 8세 이전에 네. 그리고 남자아이는 만 9세 이전에 그러한 2차 성징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네. 아이가 초경을 했을 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환경이라고 보인다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 억제 호르몬을 주사하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늦추는 게 필요하죠. 네. 하지만 만 8세 이후의 아이라면 네. 실질적으로 성호르몬이 성장 호르몬과 함께 아이를 키를 더 크게 잘 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네. 실제로 좀 빨리 끝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호르몬을 억제시키지 않고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좋은 음식을 먹고 잠도 좀 푹 자고 네네네. 좀 스트레스도 덜 받게 하면서 네네네. 운동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때 충분히 키워서 좀 빨리 끝나더라도 그것 자체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럼 선생님 그게 부작용은 없어요? 성호르몬 억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 30년 동안 사용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사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큰 부작용이 없다라고 발표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10에서 11세까지 그 주사를 마치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그 주사를 끊거든요. 그럼 보통 네. 한 몇 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생리가 나오거나 이제 네. 2차 성징이 시작되는데 네. 그 과정 중에서 아이가 너무 현저히 작고 잘 안 큰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네. 성장 호르몬 주사를 해요. 또요? 네, 그 성장 호르몬 주사는 그 전에 성 호르몬 억제 주사처럼 부작용이 네.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작용이 높죠. 가령 당뇨가 유발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온다거나 네네. 아니면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네. 척추 측만이 나타날 수 있고 네네. 고관절의 탈구가 네네네. 나타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네. 이 말단 비대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즉 성호르몬 억제 주사는 아이가 8세 이전에 2차 성징이 심각하게 나타나거나 네. 아니면 초경을 너무 일찍 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에게는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도 그렇게 덜합니다. 네. 하지만 그 목적이 아닌 키를 크게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키가 크지 않아서 맞을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은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네네.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네.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어주고 네.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거 그리고 네. 스트레스가 현재 있다면은 그 자체가 이게 긴장하고 견디면서 네. 간에 열이 동하면서 네. 이 부신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갖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네. 한방 과립제가 있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네네. 간의 열하고 부신의 열을 약간 완화시켜 주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는 때로 열이 올라올 때만 잠깐씩 쓸 수 있고 네네네. 한참 또 안 써도 되고 네. 또 어느 순간에 또 잠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한방 과립제를 응용하는 것도 네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부담도 없으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애기들이 키를 키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네. 정말로 그때는 성장에 관련된 약을 써야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잘 먹지 않아 그렇다면은 잘 먹을 수 있게끔 위장을 도와주는 것을 써야 네네. 되겠고 네. 만약에 아이가 설사
설사라든지 변비가 있어. 네. 그래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될 수가 없어 라고 네. 한다면 설사를 정말 고쳐줄 수 있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네네.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괜찮아. 그리고 네. 음식도 그렇게 나쁜 음식이 먹지 않아 라고 네네. 한다면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콜라겐 영양소도 좀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한약으로도 부신을 좀 강화시키는 한약을 쓸 수 있다고 했고 네네. 그리고 그게 과립으로도 가능하다고 했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성조숙 현상으로 유방이 커지고 고환이 발달하고 지금 막 열이 올라오고 있어. 네. 그럴 때는 이런 성장에 관련된 한약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성장을 시키려면 부신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부신이 과잉으로 활성화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는 어느 정도 낮추어주고 네네. 그냥 밥을 잘 먹게, 잘 자게, 잘 싸게만 도와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11세에서 12세 또는 13세가 되어서 그때 성장이 좀 더디다고 느껴진다면 네네네. 그때는 정말로 부신을 활성화시키면서 네. 생리도 잘 나오면서 키도 잘 크게 그리고 체력도 올라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한약 치료가 아이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엄마들이 그 왜 성조숙증이 오고 애가 여기서 멈춰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진짜 키가 클까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초경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생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먹은 음식만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성장을 하고 생리까지 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네네. 한약이라든지 어떤 영양소를 넣어서 그 이상의 에너지를 넣을 수만 있다면 네네. 우리가 성장하고 생활하고 생리까지 하는데 충분한 영양소가 된다면 네. 키가 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조숙증이 있다 해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 호르몬을 맞든 호르몬을 맞지 않든 더 키울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어느 네. 순간에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성저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완화시킬 수 있겠고 네네네. 그리고 성장을 더 시키고 싶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영양제든 또는 한약이든 한약 과립을 쓸 수 있으니 너무 조바심 내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나이 때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면 아이가 성장하고 체력이 올라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걱정이 이렇게 한시름 놓여지는 느낌이에요. 네. 우리 다음에는 아기를 진짜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런 네.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아이가 밥을 잘 먹게 한다든지 네. 배 아픈 아이는 어떻게 하고 네네. 머리가 아픈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네네. 잦은 설사를 하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네네네네. 네. 그런 게 사실은 애들 키우면서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